얘기해 몇 번을. 대가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넌 그냥 외로워. 알았어? 대가리야. 닭대가리. 기억력이 좋지 못한 사람을 놀리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그런데 닭사람 이리 와. 알짝하지. 알짝하지. 사람이 부르면 말귀를 알아듣고 후다닥 뛰어오는 신기한 닭이 있습니다. 일로 와봐. 이리 와봐라고 말하자 사뿐히 점프를 뛰어 주인의 팔 위로 날아오르는 닭. 이런 똑똑한 닭이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특별한 닭을 키우는 농부가 있다는 제보에 충청북도 청주로 달려가 봤는데요. 혹시 이분을 좀 아시나요? 네, 압니다. 그분 농장에 가보니까 그 닭을 풀어놓고 키웁디다. 그리고 뭐 부르면 오고 뽀뽀도 하고 그렇게 합디다. 닭을 키우는데 그 사료도 무슨 약초 이런 거 많이 먹이고 닭도 방에다가 막 같이 생활도 하고 하면서 보통 사람하고 좀 틀려요. 이분 농장이 어디쯤 있어요? 이분 농장이 여기 이 길로 쭉 가시면은 그 뜰주유소 있어요. 이 주유소라고 그 뒤에 농장이 있어요. 동네 어르신이 알려준 대로 다시 길을 나선 제작진. 그리고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주유소 발견. 이 주유소 뒤가 농장이라는 말인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일단 소리를 따라 농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농장 한쪽에서 닭을 부르는 한 남자. 이리. 뛰어. 자기들을 부르는 걸 알기라도 한 듯 닭들이 무리를 지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요. 아이고 우리 형이. 달려온 닭을 안고 뽀뽀를 하고 땡이. 사랑스럽게 감싸 안아도 싫지 않은 듯 가만히 안겨 있는 게 거참 신기합니다. 응. 닭이 강아지도 아니고 부르니까 오네요. 저희 닭들은 아주 특별한 닭이거든요. 방금 알을 낳는 닭을 키우는 남자. 양계 경력 12년의 지각 현실을 소개합니다.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른 아침. 지각현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얘들아 밤새 잘 잤어? 농장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닭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래 가자. 나 노자. 밤새 갇혀 있어 답답했을 닭들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문을 열어주는데요. 나. 뛰쳐놓은 닭들로 마당은 그야말로 개판. 자, 아이고 착하지. 응, 아이고 착하지. 그런데 왜 닭들을 모두 풀어주는 걸까요? 개서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좀 치이는 애들 있죠. 몸이 안 좋든가 그런 애들은 이제 밖에서 격리를 해서 이제 건강을 좀 되찾기 위해서 이제 밖에 풀어놓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다시 건강해지거든요.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는 닭은 대부분 서열 싸움에서 밀린 체구가 작은 닭들인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도록 해주면 닭이 건강해져 다시 닭장에 넣었을 때 훨씬 더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닭을 다 풀어주고 난 후 이번엔 바구니를 들고 닭장으로 들어서는 각현 씨. 매일 아침 닭장을 돌며 알을 수거하기 위해서인데요. 문 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 들어갈 때 놓고 하잖아요. 애들 알 낳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 두드리면 이제 문 여는구나. 이렇게 늘 두드려 버려 하니까 이제 문 여는구나. 그걸 이제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알도 안 좋아져요. 문 열게. 알을 낳고 있는 닭이 놀랄까봐 일부러 노크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알 낳고 있어. 알 죽어야 되는데. 각현 씨 말을 알아들었는지 맘닭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달걀은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평균 700개에서 800개를 수거를 하는데요. 그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거한 달걀은 곧바로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 달걀은 다른 양계장 달걀과는 달리 물세척을 하지 않고 먼지만 털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양계는 이제 먹는 곳, 자는 곳, 똥 싸는 곳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노는 곳 따로 돼 있고 알 낳는 장소가 따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깨끗하죠. 물세척을 하지 않으니 달걀 표면에 큐티클 막이 살아있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해 보여도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달걀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은 별다른 게 없지만 속으로는 좀 많이 특별해요. 어떤 게 특별한데요? 일단은 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일반 날은 조금 이렇게 좀 뭐 연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달걀은 이게 조금 쫀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달걀 무게가 더 나간다고요? 비교를 위해 같은 크기의 일반 달걀을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무게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달걀의 무게는 62g. 그렇다면 지각현 씨가 생산한 달걀의 무게는 66g.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크기지만 달걀의 무게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일반 달걀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걸 보니 가격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다른 계란하고 가격 차이도 좀 나나요? 예, 좀 많이 나요. 저희는 한 알에 1,000원이에요. 1,000원이요? 네.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요? 뭐 가격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영양가면으로 보면 1,000원이 결코 비싼 건 아니에요. 저희 달걀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맛을 보면 달걀 가격의 차이가 바로 이해가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바로 날달걀을 툭 깨서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살짝 비릴 것도 같은데요. 맛이 어떤가요? 어우, 너무 고소해요. 정말 맛있고 달달하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담당 PD에게도 직접 맛을 느껴보라며 날달걀을 툭 깨서 권하는 각현 씨. 꼭도 많으셔. 쌍난이네. 드실 때 네. 방법이 있어요. 꼭꼭 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씹어서요? 예, 노른자 터뜨려서. 날달걀은 20년 만이라는 담당 PD. 설명대로 꼭꼭 씹어 먹어보는데요. 그런데 어째 표정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뭐 반숙 맛이 나는데요? 반숙 맛? 에이? 날달걀인데 반숙 맛이 난다고요? 노른자가 찰지죠.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밀도가 좋아서 계란이 찰지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일부러 생으로 드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사장님, 그럼 일반 계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맛보시면 구별할 수 있으세요? 그럼요. 당연히 구분이 되죠. 그렇다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대를 껴주십시오. 눈을 가리고 4개의 컵에 든 달걀 중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찾아야 하는 미션. 정답은 바로 요 3번째 달걀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달걀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이건 안 먹어봐도 알겠는데. 첫 번째 달걀은 냄새만으로 탈락. 이어진 두 번째 달걀. 조심스레 맛을 보고는 일단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달걀은 맛의 차이를 찾았을까요? 대번 답을 찾았네. 예? 4번 안 먹어봐도 되겠는데요? 이것도 냄새 하나 못 먹고 3번. 네 번째 달걀 냄새까지 확인 후 확신이 선 듯 세 번째 달걀을 단번에 마셔버립니다. 100% 3번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미션 성공. 아니, 거의 냄새만 맡고도 그냥 아시네요. 저희 달걀은 그 맛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먹어보면 제가 거의 100% 맞출 수 있고 제가 더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뭘 또 보여주실 게 있어요? 아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보면 깜짝 놀란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제가 이 계란 난각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나 찰진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이 높은 데서. 본인의 달걀이 얼마나 단단한지 비교를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떨어뜨릴게요. 공중에서 아래로 낙하는 달걀. 과연 결과는? 어라, 둘 다 깨진 것 같은데요?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시중 달걀은 이렇게 노른자가 이렇게 힘없이 탁 퍼졌는데 저희 달걀은 아직 흰자까지 튀어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노른자가 이렇게 살아있죠. 달걀 껍질을 걷어내자 진짜 달걀 노른자가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엔 젓가락으로 달걀을 집어 올리는데요. 와, 놀랍게도 달걀이 흰자까지 통째로 젓가락에 잡혀 올라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이런 달걀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신 김에 한 단계 더 까다로운 거 새로 또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거. 보여줄 게 더 있어요? 네. 요지를 수십 개를 꼽아도 계란 노른자가 터지지 않아요. 달걀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쑤시개를 꽂아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엄청난 양의 이쑤시개를 계속해서 꽂아보지만 꼿꼿하게 세우는 이쑤시개들. 신기하게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고 멀쩡합니다. 이번엔 비교를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달걀을 깨서 이쑤시개를 꽂아보는데요. 하나, 둘, 이쑤시개를 꽂기 시작하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 지각현 씨의 달걀에 꽂힌 이쑤시개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인데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니, 닭을 어떻게 키우길래 이런 달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일반 양계장보다 아주 특별하게 좀 길러요. 특별한 닭을 키우는 지각현 씨의 비법 무엇일까요? 먼저 닭을 사육하는 이 개사에 그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지켜봤는데 박현 씨 어찌 아무 말 없이 땅만 파헤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 뭘 숨겨둔 건가요? 왜 땅은 다 이렇게 다 파헤치세요? 닭들이 이게 똥을 누면 이게 쌓이니까 이렇게 가끔 뒤집어주면은 똥이 자연 분해되거든요. 12년 동안 닭을 키우면서 한 번도 똥을 치우지 않았다는데도 신기하게 땅이 뽀송뽀송합니다. 흙에다가 미생물 또 뭐 볏짚 또 낙엽 그런 거를 이제 섞어주죠. 볏짚이나 낙엽에는 이제 그 미생물들이 분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해가 잘 돼요. 미생물이 살아있는 이 흙이야말로 닭들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칸에 마리수를 많이 안 기르거든요. 동물복지농장 기준이 25마리 한 평당. 근데 저는 한 8마리 정도만 길러요. 최대한 닭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 또한 건강한 닭 사육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손수레를 끌고 길게 늘어서 있는 큰 통 쪽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이건 다 뭔가요? 이 모든 통이 다 애들 곡물 먹이거든요. 이 많은 통이요? 예, 다 종류별로 있거든요. 몇 가지를 먹이시는 거예요? 뭐 때에 따라 좀 다른데 한 30가지 정도? 건강한 닭 사육법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영양 만점의 다양한 곡물 사료라고 하는데요. 청치, 규리, 현미, 고추씨 등 무려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천연 곡물들을 닭의 사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귀하게 구해온 곡물들을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양하게 섞어 먹인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고 발효를 시켜 먹인다고 합니다. 3일 정도 돼야지 발효가 제일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구수하고 또 애들도 흡수도 잘 되고. 발효된 곡물 사료를 먹은 닭들은
장 기능이 좋아져 잔병 치레를 안 하다 보니 폐사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닭들 먹이는 물도 아주 특별한 물을 먹이고 있거든요. 닭에게 먹인다는 특별한 물, 도대체 어떤 물인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는 각현 씨. 혹시 이 안에 그 특별한 물이 있나 했더니 창고 안에 가득한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만 가득합니다. 여기는 무슨 창고예요? 우리 애들 그 기력 회복하는 보약 창고예요. 보약 창고요? 네. 어떤 보약이 있는데요? 과일, 뭐 약초 같은 거를 발효액을 담아요. 그래서 애들 물에 같이 희석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항아리에 약효가 다 다른 발효액들을 담가놨다는 얘긴데요. 마늘, 엉겅퀴, 포도, 바나나 등 20여 가지가 넘는 발효약을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최소 2년 이상 숙성을 시킨 발효액을 골고루 섞어 닭에게 먹이면 이만한 보약이 없다고 하는데요. 발효액을 닭에게 줄 때는 물에 희석을 시키는데 그 비율도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혹한기 또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는 조금 희석을 좀 진하게 주고 평소에는 좀 약하게 해요. 남들이 보기엔 좀 과하다 싶지만 이렇게 닭을 키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살충제 파동이나 뭐 GMO 사료, 뭐 항생제 그런 게 많이 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얘들아,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닭을 키워 좋은 달걀을 얻곤 있지만 처음 농장을 시작할 때는 달걀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25년 전 지각현 씨는 사슴 농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 값싼 녹용이 수입되면서 농장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후 닭백숙집을 차렸더니 조류 인플루엔자가, 소갈비집을 차렸더니 광우병이 발생해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토종닭 음식을 다시 한번 또 해보려고, 예? 7.8기식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대신 그전에는 납품받아서 했지만 이번엔 정말 제가 직접 기려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농장을 짓고 전국도 돌아다니면서 음식점, 토종닭 하는 데도 돌아다녀보고 해서 최대한 노하우를 갖고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병아리 때부터 길렀는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병아리 때부터 좋은 사료를 먹여 키우면 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닭이 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키우다 보니 닭과 정이 들어버린 겁니다. 얘네들을 매일 닭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마음의 가장. 병아리 때부터 매일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있고 맨날 졸졸졸 쫓아다니고 한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어차피 투자한 게 있고 닭도 있고 농장도 있으니까 얘들 좀 오래 살게 달걀로 한번 이 승부를 걸어보자, 바꿔보자. 그것도 어차피 여기도 친환경으로 이제 먹이고 하니까 달걀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달걀로 이제 바꾸게 됐고. 그래서 식용으로 키우던 닭은 산란용 닭이 됐고 그 후 지각현 씨 부부에게 닭은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부부도 퇴근 준비를 하는데요. 집에 가야지. 자, 집에 갑시다. 집에 닭하고 같이 들어가세요? 네, 얘는 출퇴근해요. 무슨 닭이 출퇴근을 해요? 얘가 발을 좀 다쳐가지고 이제 바깥에 놔두니까 못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출퇴근한 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부부와 같이 출퇴근을 하는 닭은 총 3마리. 이 녀석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특별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낮에는 농장에서 뛰어놀고 밤에는 부부와 함께 잠을 자며 동고동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자 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치즈를 달라고 보채는 것인데요. 치즈를 받아 먹는 모습이 강아지인지 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완전 강아지 같네요. 앉아만 못해요. 강아지처럼 앉아서 기다리는 법은 없어도 닭들이 그저 사랑스럽기만 하다는 지각현 씨. 그리고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이 녀석은 얼마 전 큰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바닥에 이제 종기가 생겨가지고 잘라내고 이제 새살이 이제 돋아나는데 얘 수술비 얼마나 들은 거예요? 얘는 병원을 한 10번 정도 가가지고 몇십만 원. 이 정도 닭이면은 얼마 정도? 시중에는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근데 병원비를? 병원비를 좀 거하게 좀 썼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처럼 오래 보면 안 되니까 예, 가격이 비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난 12년 동안 닭을 키우면서 부부가 아픈 닭들의 치료비로 쓴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돈이 좀 들더라도 건강해지면 괜찮은데 치료 장애가 생긴 닭을 볼 때면 잘 챙기지 못한 자신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지각현 씨. 동상 걸려가지고 저희가 열풍기나 온풍기를 안 대주잖아요. 발톱이 시커매지더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휴, 불쌍하고 미안해서. 지난 겨울 동상으로 발톱이 빠진 닭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지각현 씨. 그래서 하나라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편하게 해주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 안에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합니다. 지각현 씨가 직접 포크레인으로 커다란 돌을 세우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멋있는 정원을 꾸미는 중이에요. 정원이요? 네. 보시면 부지가 넓어서 이 닭들이 아주 쾌적하게 놀 수 있는 닭 천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정원을 이쁘게 꾸미고 있어요. 닭을 위한 정원? 네. 몇 년 전부터 꿈꿔왔던 닭을 위한 정원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 농장을 넘어서 닭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기며 함께할 수 있는 정원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제가 닭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치 우리 고객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즐기고 이제 가실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도를 지킨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고 고되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 시간들. 닭을 향한 사랑과 진심을 가진 농부 지각현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Very first time you held me, it was so nice. I finally found this place they call paradise. Oh, I was such a sad and lonely guy.